자, 얘는 간간이 나오는 소재인데 나오는 소재인데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보통은 얘가 뭐냐면 1차식만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값을 넣어서 문제를 풀게끔 하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제 말 맞니 안 맞니? 근데 선생님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어요. 쟤는 근해공식 사용하면 허근이 나오죠. 그 허근을 집어넣으면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수를 나머지 정리에 사용해도 되냐? 됩니다. 돼요. 그냥 문제화가 잘 안 돼 있어서 안 된다고 느낄 뿐이지 안 될 리가 있나? 됩니다. 그래서 허수를 대입해도 되거든요. 근데 잘 보니까 저 친구는 실제 필요한 게 뭐냐면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에 한 허근을 뭐라고 부르고 싶죠? 뭐라고 부르고 싶어요? A라고 부르고 싶어요? 오메가라고 부르고 싶죠? 우리가 허수에서 그렇게 많이 하던 오메가가 사실 누구의 근이었어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허근이었어요. 근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나오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는 오메가라고 부르고 싶지? 맞아 안 맞아? 그리고 동시에 뭘 깨달아요? 오메가의 세제곱은 얼마다? 1이다 라는 걸 깨닫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반드시 뭐가 될 것이다? 0이 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Pn 오메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1 더하기 오메가 그리고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그리고 1 더하기 오메가의 세제곱 쭉쭉쭉 해가지고 1 더하기 오메가의 n-1제곱 1 더하기 오메가의 n제곱 마이너스 64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는 거지?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64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1 더하기 오메가는 사실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내가 아까 뭘 했어요?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니까 1 더하기 오메가는 누굴까? 1 더하기 오메가는 누굴까?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은 누굴까?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볼 수 있어요. 1 더하기 오메가의 세제곱은 2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건 1 더하기 오메가의 4제곱일 거 아니야. 1 더하기 오메가의 4제곱에서 오메가의 4제곱에서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니까 그냥 1 더하기 오메가죠. 그럼 결국 이거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 뭘 반복하겠냐면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2 이렇게 곱해지는 걸 반복할 거라고. 그런데 얘가 어차피 얼마예요? 2잖아요. 2가 몇 개 필요한데? 6개가 필요하죠. 2가 6개가 필요하다는 건 이런 괄호가 몇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18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런데 출제자는 모든 자연수 n의 합을 구하시오. 뭐예요? 친구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설마 n이 한 개인데 내가 합을 구하라고 했겠어? 라고 권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이게 더 되냐라고 하면 이 둘의 곱이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개를 추가로 곱한 거는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64인 거야. 하나는 안 돼요. 그러니까 20도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따라서 합은 얼마가 됩니까? 38이 되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나 인수 정리를 사용할 때 실수가 아닌 걸 대입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허수를 넣어도 됩니다. 허수를 넣어도 돼요. 문제로 잘 만나기 힘들 뿐이지 불가능하지 않고 얘는 무려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문제거든요.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냈다는 것은 나머지 정리에 허수를 넣는 것은 교육과정 내에 입각한 내용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당신들이 그 문제를 만나지 않았을 뿐 우리는 넣으면 안 된다고 한 적이 없다 라는 얘기예요. 넘어가 되겠습니까? 넘어가 되겠어요?
자, 다음 밑면의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x의 제곱 x 마이너스 인 직 육면체의 한쪽 귀퉁이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오려서 여기다 갖다 붙였다는 얘기잖아요. 맞니? 그럼 그냥 건널비만 변한 거잖아. 건널비만 변한 거잖아. 원래 건널비에서 그러니까 이 변화한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는 건 참 귀찮은 일이니까 원래 건널비를 먼저 써볼까? 원래 건널비는 뭐예요? 두 개의 x의 세제곱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개의 x의 제곱 x-2를 갖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배의 x-1을 갖고 있겠죠. 왜냐면 직육면체였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잘 보면 이 면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 면을 막을 수 있잖아요. 제 말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면이 이쪽으로 튀어나와서 이 면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를 오려냈지만 여기 이 면과 여기 이 면은 살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잃어버린 면은 이 면하고 이 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얘는 정육면체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x-2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체도형은 여기를 오려내면서 건널비를 x-2의 제곱을 몇 개를 잃은 거예요? 마이너스 2개 증가했다고 표현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오른쪽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녹색 면은 원래 있던 건데 이쪽으로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생긴 게 요렇게 둘레 돌아가는 총 4개의 면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4개가 증가한 거죠.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실제로는 몇 개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2개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2배의 x-2의 제곱을 써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얘가 얼마다? 80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연히 40이라고 쓰는데 2 없죠? 2 약분하는데 아무 이유 없죠? 그러면 x의 세제곱은 하나인가요?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러면 x의 세제곱을 쓰고 2로 나눴다고 생각하게요. x의 제곱은 얼마예요? x의 제곱은 없어지지 않냐?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x를 보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니까 없어지죠? 네, 없어요. 1차항은요 마이너스 2x랑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6x인데 아까 내가 2로 나눴다고 생각하자고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3x라고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4하고 40을 계산해서 36이 남는데 2로 나면 18이죠. 18 땡겨오면 마이너스 18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꾸 해보려고 하셔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미친듯이 다 전개해가지고 다시 막 동류항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하고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가상으로 전개해서 필요한 거 딱딱딱 계산해가지고 약분까지 다 해서 한 번에 식을 쓰려고 해야 돼요. 물론 처음 하면 많이 틀릴 거예요. 괜찮아요. 틀리면 다시 하고 계속해서 스스로 할 때까지 하는 거야. 뭘 넣어보고 싶어요? 뭘 넣어보고 싶어요? 3 넣으면 0 되죠? 그럼 x-3 나머지 따라 맞춥시다. 됐죠? 이 친구 실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x는 얼마다? 3이다. 넘어가 되겠죠? 넘어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렇게 아이씨 이게 뭐야 씨발 이런 느낌이 뭔가를 막 뿌려대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선생님 이런 거 안 배운 것 같은데요? 막 이런 거 던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내용은 쉽습니다. 왜냐면 이게 읽어내는 게 불편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작지 않은 수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교육과정은. 크지 않은 수라는 표현도 되게 좋아해요. 이 표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이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낍니다. 우리는 작지 않다는 표현보다 크거나 같다는 표현을 선호합니다. 크지 않다는 표현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표현을 선호하죠. 그래서 일부러 똑같은 뜻이지만 못 알아듣게끔 쓰는 겁니다. 그냥
물론 이 표현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양한 표현을 이해하셔야죠. 근데 불편하면 그냥 그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미니멈과 맥시멈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얘네 해결하려면 누가 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x가 y보다 작을 때랑 x가 y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나눌게요. 첫 번째, x가 y보다 작다. 어차피 미니멈은 뭘 택하는 거예요? 작은 애를 택하는 거고 맥시멈은 큰 애를 택하는 거잖아요. 예, 같은 거에 포함해서. 그러면 첫 번째 식이 뭐가 되겠냐면 얘가 뭐가 되니? x가 되지. 걔 땡겨와봐. 고마워. 오른쪽 다 당기는 게 낫겠다. 뭐 나와? 그 위에 식이?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 나오지 않니? 없다.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죠? y가 되죠. 얘를 정리하면 뭐가 나와요? 얘는 정리하기 불편하니까 그냥 쓸게요. 왜냐면 저를 데려와서 계산할 게 없어. 그냥 y 더하기 16이라고 할게. 자, 이거 어려운 문제냐? 연립방정식에서 1차식과 2차식의 연립은 졸라 쉬운 문제잖아.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왜냐면 1차식만 있으면 대입하면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내용은 쉽다니까요.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죠. y 자리 x를 대입을 할 건데 대입하기 전에 여기만 좀 이렇게 고칠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대입할게요. y 대신에 뭘 대입할 거냐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를 x 플러스 2라고 쓰고 여기 부호를 쓱 바꾸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제곱하면 어차피 부호 똑같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도 되죠. 얘가 16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전개 때려보자. x가 몇 개야? 3개예요. x는 몇 개예요? 7개. 잘하고 있어요. 상수항은 얼마죠? 마이너스 10이죠. 그죠? 네, 그럼 얘는 3x 플러스 10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0일 수 있어요. 이때 y는 아까 y 얼마 됐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됐잖아. 맞아? 그러면 y는 3분의 4가 되나?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x가 1이라면 y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항상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문제를 풀 때는 여기에 부합하는 걸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부합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는 만족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예요. 됐죠? 어차피 구하라는 게 이거니까 이걸 써볼까? 마이너스 9분의 40인가요? 두 번째 거 이제 또 구해야겠죠? 두 번째 거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아까 x를 택했다면 y를 택하는 거고 y를 택했다면 x를 택하는 거 반대로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위에가 2y가 되는 거니까 x는 3y 더하기 2가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의 제곱은 x 더하기 16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x에 3y 더하기 1 넣는 게 낫겠지? 그렇지 않나? 그지? 그래서 3y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3y 더하기 2y 더하기 y 제곱은 3y 더하기 18 이렇게 쓸까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y 제곱은 9y 제곱하고 마이너스 3y 제곱이니까 6y 제곱 7y의 제곱인가? 9 그죠? 7y의 제곱이고 1차항은요? 12y 10y 7y네요. 그죠? 77이네. 그 다음에 상수항은요? 마이너스 14죠. 그럼 7 약분하면 y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다. 알겠지? 아까 물어봐서 한 얘기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y의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가능하고요.
이때 x는 얼마죠? 마사인가요? 이거 하나하고 y의 값이 1일 때는 x가 5가 가능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맞는가를 보세요. 얘는 옳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맞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9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지. 시간만 투자하면 나오는 거니까. 조금 주의해서 연산하면 답이 나오는 거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계산을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문제들이에요. 알겠어요? 넘어가 되겠니? 넘어가 되겠어요? 자, 다음. 이 문제를 잘 봐요. 얘가 순서대로 4개 연속된 짝수라고 했거든요. 짝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짝수니까 이제 2의 배수일 거 아니야. 2, 4, 6, 8 이런 애들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중에 제일 짧은 애가 지금 AD잖아. AD고 그 다음이 AC고 그 다음이 순서대로 연속된 합으로 BC고 그 다음이 AB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에다가 EX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EX는 짝수라는 뜻이 아니라 X는 보통 실수를 뜻하는 변수라서 EN이라고 쓰면 좀 더 좋아요. 근데 아직 난 EN이라고 쓸 거 아니야. 이걸 EN이라고 쓰면 그 다음 건 뭐가 되지? EN 더하기 2가 되지. 그 다음 건 EN 더하기 4가 되고 그 다음 건 EN 더하기 6이 될 거란 말이야.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여기가 이제 직각인 거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건데 이 6이 나는 개수가 너무 크다고 느껴. 6 정도면 작지 않아요? 그냥 내가 크다고 느낀다고. 기분이 별로야. 그냥 연산을 할 때 연산의 복잡도가 조금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 왜냐면 제곱해서 빼는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6 같은 건 제곱하면 36까지 커지잖아. 그래서 그게 꼴보기 싫어서 꼭 저처럼 안 해도 돼요. 알았죠? 이거를 미리 예상을 해서 여기를 2 곱하기 n-1이라고 하면 안 되나? 괜찮은 것 같지? 그럼 여기는 2n이 되는 거잖아. 여기는 2 곱하기 n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2 곱하기 n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이제 제곱해봐야 4의 제곱을 하게 되니까 6의 제곱보다 낫잖아. 선생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럼 안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각각 얘네를 지름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름이고 여기가 지름이야. 니네가 물건 사는 것만 지름이 아니고 아무튼 지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직각이니까 여기가 직각이 되거든?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를 더하면 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피타를 써볼게. 알겠지? 그럼 여기에 제곱해서 여기에 제곱 뺀다고 해볼까요? 그럼 4는 어차피 공통유수니까 필요 없잖아. 그럼 n 더하기 2의 제곱에서 n-1의 제곱을 뺀다고 생각해봐.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합차하면 되지 않아? n 더하기 2랑 n-1을 더하면 얼마예요? 2n 더하기 1이에요? 빼면 얼마예요? 3이죠. 그러니까 제 말 듣고 계세요? 4 곱하기 3 곱하기 2n 더하기 1에 루트를 씌운 것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더하기. 자, 오른쪽도 해볼까요? 2n제곱에서 2n-제곱 했는데 마찬가지 4는 공통이세요. 그럼 n제곱에서 n-제곱 빼면 되죠? 근데 얘는 심지어 합차를 안 해도 되겠지? 그냥 2n-1 바로 생각이 나죠? 안 해도 되면 합차.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는 루트 4 곱하기 2n-1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얘가 뭐다? 얘가 뭐라고? 2배 n 더하기 1. 그럼 여기 1을 지우면 여기 4도 지워지고 여기 4도 지워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됐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도 여러분들은 조금 불편하다고 느낄 겁니다. 왜냐면 근호가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잖아. 근호가 2개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원래 이제 푸는 방법은 수학적으로 어떻게 풀라고 하냐면 이 상태로 한번 제곱을 하고 그럼 근호가 묶인 게 또 하나 나오죠. 그걸 한쪽으로 모아서 또 제곱하라고 해요. 근데 애들이 하기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근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건 언제냐면 얘들이 무엇일 때? 실수일 때. 양의 실수일 때. 근데 여기서는 얘들이 적어도 무엇임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자연수임을 알고 있죠. 그래서 자연수임을 좀 이용해서 꿀을 좀 빨아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자연수잖아요. 그러면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야 자연수가 되지. 근호가 하나라도 안 없어지면 자연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호는 뭐가 들어있다고 보셔야 돼요? 제곱수가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괜찮죠? 감사합니다. 제곱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홀수지. 얘는 그 다음 홀수고 2n-1과 2n 더하기 1은 인접해 있는 홀수예요. 그러면 홀수인 제곱수 인접한 홀수는 당연히 제곱수가 아니니까 3을 곱해야만 제곱수가 되는 제곱수 홀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상상을 해봐. 누가 이걸 만족할 것인가? 1. 멍충아 3을 곱해야만 제곱수가 된다잖아. 1. 1. 2? 예? 1. 1 곱하기 뭐라고? 1. 아 이게 성립 안 하잖아 얘는.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지. 1 말고 다른 거. 다른 거. 4. 13. 그냥 2, 3을 보면 2n 더하기 1이 나는 얘일 것으로 추측이 되거든. 그래야 3 하나 곱해줘서 근호 밖으로 빠져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2n 더하기 27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2n-3이 25라는 얘기거든. 그럼 얘도 제곱수가 되지. 아싸. 얘도 근호 밖으로 나오죠.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9 더하기 5가 되는 거잖아. 근데 나는 지금 n을 뭐라고 보고 있는 거니? 13으로 보고 있는 거니? 얘가 13 더하기 1이죠. 오, 성립한다. 하는 거 알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n이 13이라는 사실을 찾은 겁니다. 근데 1도 말 되는 거였는데 우변은 성립하지 않아요. 알겠니? 알겠어? 네, 약간 좀 직관적으로 찾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푸는 학생이 문제를 더 빠르게 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수학이 아닌 것 같은데 부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직관이 여러분들 구하는 순간이 졸라 많아요. 이거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이거 좀 훈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더군다나 여기 뭐가 있었으니까 자연수권이 있었으니까 자연수권임을 이용한 거니까 뭐 나쁘다고 하기도 어려운 풀이에요. 아시겠죠? 네. 나머지는 두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얼마니? 15. 15? 그러면 225파이 더하기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얼마예요? 13이죠. 그러면 169파이겠지. 그럼 파이분 S라는 게 뭐냐면 파이만 떼고 숫자만 더하라는 얘기잖아. 얼마예요? 394? 맞니? 넘어가 되겠니? 물론 선생님 이거 이렇게 쓸 때 답일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니면 이제 딴 거 하려고 했어. 근데 3이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3하고 상관이 있는 숫자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래서 한번 던져본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누나하고 부등식까지 풀어야지. 부등식까지 풀어왔어 니네? 네. 근데 거기 7, 7, 7, 뭐? 8, 7? 7, 8. 878? 풀었다고? 내가 번호도 정해줬지. 알았어요? 네. 자 봅시다. 이렇게 원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원을 싸고 있는 사각형은 얘를 제외하면 다 뭐예요? 정사각형이겠죠? 왜냐면 원이 내접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정보가 A, B의 지름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합은 32다. 그 다음에 A와 D의 넓이의 차는 96이다. 이렇게 할게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우리는 합을 알아요. 합을 32래매 지름의 길이 합이니까 합을 알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이 길이와 똑같은 정사각형이니까. 네. 근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B의 반지름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원의 넓이의 차를 묻기도 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지름이에요, 반지름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반지름이죠. 그래서 제가 하필이면 여기를 x라고 안 잡고 2x라고 잡을게요. 그냥 변수도 조금 신중하게 선택하면 좋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y라고 안 잡고 2y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첫 번째 이 30이라는 조건은 x 더하기 y가 16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연립방정식이구나 라는 거 알겠죠? 나머지는 넓이의 차가 96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D의 지름을 x와 y로 표현하려고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자, 여기의 길이가 얼마죠? 여기가 2y니까 2 곱하기 x 마이너스 y인가요? 그럼 당연히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뭐가 돼요? 2 곱하기 x 마이너스 y가 됩니다. 괜찮은 거 같죠? 그러면 여기의 길이를 아는 거지 뭐. 여기서 빼면 되잖아. 그러면 4y 마이너스 2x가 돼요. 이 길이는. 그러면 D의 지름을 알았어요. D의 지름을 알았다고. 예. 그럼 뭘 해야 되냐? x의 제곱에서 저거의 반지름은 2y 마이너스 x니까 이걸 빼게 되면 얼마가 될 것이다? 96이 되게 될 것이다. 파이 그냥 무시하는 거죠. 예. 어차피 파이가 답에 영향을 주진 않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 이걸 전개하면 xy 마이너스 y의 제곱이 24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x의 제곱은 사라지고 나머지 약분이 가능하니까. 됐니? 단지 대입합시다. 하나 1차식이라 쉬운 거예요. 16 마이너스 y 곱하기 y 마이너스 y 제곱은 24다 이거죠. 정리하면 y의 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12는 0입니다. 그럼 y는 2이거나 또는 y는 6이 가능하죠. y가 2라면 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4가 되는 거예요. y가 6이라면 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는 안 됩니다. 왜요, 선생님? 얘가 길이인데 여기 넣어보면 8 마이너스 얼마? 28?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죠? 길이는 양수가 돼야 되니까 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 B의 반지름의 길이 y는 얼마다? 6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나? 넘어가 되죠? AB와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의 변 BCB의 점 D에 대하여 BD는 9고 CD는 21이다. AB랑 AD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한데 AB와 AD의 길이를 뭐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이등변임을 이용해서 X와 Y의 어떤 관계식을 얻어내야만 문제를 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두 자연수다 라는 조건 때문에 무엇을 예상할 수 있죠? 땡땡땡땡땡 땡땡땡땡땡 완전 제곱식. 땡땡땡땡땡 땡땡땡땡땡 몇 글자? 5글자라고 알려줬잖아. 땡땡땡땡땡 정수 조건이나 자연수 조건을 주는 플래그? 부정방정식이요. 만약에 x, y에 관한 식을 2개를 뽑을 수 있다면 자연수라는 조건을 줄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둘이 연립해서 풀면 되니까.
근데 하필이면 정수나 자연수 조건을 굳이 덧붙이는 문제들은 식이 하나 모자랄 수 있다고. 식이 하나 모자란데 나머지 하나 식을 찾고 있으면 당신이 모자란 것이죠. 그것은. 이게 뭐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수나 자연수 조건이 주면 부정방정식 뜰 수도 있겠는데? 이런 예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야. 내가 이 앞에서 이렇게 풀면 부정방정식이죠. 다 담으면 이러고 못 풀어요. 그런 거 하나 안 중요하다니까. 갑자기 이 새끼 왜 식을 더 이상 찾지 않고 문제를 푸는가? 이걸 봐야지. 이걸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러니까 자연수가 왜 줬지? 설마 부정방정식인가? 이렇게 의심하고 들어가는 거랑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건 큰 차이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무슨 삼각형이 주어져 있죠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묻고 싶은 게 물론 두 변의 길이 같으니까 여기 x다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건 너무 이제 수준이 낮잖아. 맞아? 대부분 뭐예요?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그어보게 되죠. 이것도 안 긋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존나 도둑놈이에요. 알겠죠? 예. 손은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죠. 예. 그어보면 여기가 1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가 6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는데 겁나 괜찮은데?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직각삼각형이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피타를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두 번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그 두 개는 같겠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15의 제곱이 y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얘를 기왕이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죠. 아니?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부정방정식이 뜰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 더하기 y가 27이고 뒤에 거 먼저 할게요. x 마이너스 y가 7일 수 있겠잖아. 맞니? 이때 x는 얼마니? y는? 좋아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사실 63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x 마이너스 y는 얼마가 되죠? 3이 됩니다. 저희 안 써놨지만 x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33이 되고 y는 30이 되죠. 그리고 x 더하기 y가 189일 수도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x 마이너스 y가 1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예. 이러면 x는 95가 되고 y는 94가 되어요. 20이라고 구는 할 필요 있겠니? 내가 처음에 써놓은 거 x 더하기 y는 20이라고 x 마이너스 y가 9. 얘는요? x 얼마 나와요? 15? y는? 6? 이것도 되는 거 아니야?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그 빗변의 길이가 가장 길어요. 뭐라고요? 빗변의 길이. 이 y가 6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죠? 제가 빗변이어서 예. 그래서 이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이걸 하기 전에 알았으면 좀 더 좋아요. 그죠? y는 6보다 크고 그 다음에 x는 15보다 크다 이런 생각을 해서 실제로 y가 6보다 크고 x가 15보다 큰 것들만 지금 찾은 거죠. 이해하시죠? 예, 그냥 무지성으로 다 찾은다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되지만 미리 생각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ABC의 둘레의 길이의 합을 물어봤는데 ABC의 둘레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x 2x 더하기 30 아닌가 그냥? 그런 거 같죠? 그럼 y는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럼 여기서 2x 더하기 30을 하면 어떻게 해서 선생님이 처리할 거냐면 2 곱하기 17 더하기 33 더하기 95 더하기 90으로 처리하겠습니다. 30 곱하기 3이라고 할까요? 똑같은 말이긴 한데 이해하시죠?
자, 2x가 둘레 일부고 30도 둘레 일부잖아요. 30은 일괄적으로 3번 더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바뀜에 따라서 2x는 달라지니까 이렇게 연산을 하면 좀 더 편리하겠죠. 그럼 290 더하기 90이어서 답은 380이 됩니다. 됐죠? 다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도 됩니까? 짜잔. 동건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무슨 조건?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쌤이 해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지. 인수분해 아니에요. 완성분 야, 맞아요.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해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서 해법이 있는 순간 문제를 못 푼다고 제가 그랬어요.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고치라고 했죠. 훌륭해. 예, 아주 훌륭하다. 완전 제곱식 합으로 고칠 수 있겠니 이거? 친구들 고칠 수 있겠니? 난 고쳤는데 너는 아직이야? 아직이야? 자, 제가 고치고 나면 할 겁니다. 맞죠? 맞잖아요. 자, 보통 학생들이 이제 이거 보여주면 막 자괴감을 호소하거든요. 오씨, 우리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아니요, 다 돼요. 다 됩니다. 그냥 해본 이제 경험이 적어서 생각이 안 나는 뿐이지, 하다 보면 다 돼요. 그럼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생각해보면 나라고 해서 이게 보자만 생각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차피 얘 제곱이고 얘 제곱이니까 얘 완전적으로 묶으려면 2xy가 필요하잖아. 근데 여기 xy 있으니까 두 개만 빌려볼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여기 이제 6xy가 바뀌었는데 뭐야, 얘 또 완전적으로 끝났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트라이 해보고 아니면 아이씨 아님 말고 플러스 2y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플러스 2xy인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어쨌거나 x-3y의 완전제곱 더하기 xy-1의 제곱은 0. 이걸 머릿속으로 하세요. 그럼 마치 보자마자 이게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 머릿속에서 씨발 이건가? 저건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이게 시계 모양이 아주 어려워지면 또 점점 힘들어지긴 하는데 잘 연습해 두세요. 왜냐면 실제 내신에서는 완전적으로 3개짜리 막 나와요. 그럼 3개짜리 막 전개해서 쓱가나. 그리고 여기처럼 막 이렇게 적당히 찢어야 되고 막 이래. 그럼 좀처럼 만들기 쉽지 않을 겁니다. 문제집에 있는 게 더 쉬운 수준일 거예요. 예. 문제집에서 나왔을 때 자기 힘으로 꼭 완전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러면 00이다 가지고 푸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x는 3y이고 xy는 1입니다. y 대신에 3x를 넣으면 되잖아요. 3분의 x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3분의 x제곱이 1인데 어차피 물어본 게 x제곱이어서 x제곱이 3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 다음에 x 대신 3y를 집어넣으면 y제곱은 어차피 뭐예요? 3분의 1이에요. 물어보는 게 어차피 x, y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면 6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얼마냐? 18 더하기 2 그래서 20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방정식까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